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하와주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시고 자녀분들의 진로 진학 결정에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IB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위에 그 세 가지 스펠링이 되어 있는 문구들이 보이죠? 제일 위에가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영어죠. 두 번째는 바칼로리아 앙트르네셔널, 불어고요. 세 번째는 바첼레라또 인터나치오날, 스페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IB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어, 불어, 스페인어 세 가지로 이렇게 교수 언어가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글이 등장하죠. 다시 말해서 오늘의 모든 주제와 모든 이슈들은 바로 한글로 된, 한국어로 된 IB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IB 그러는데 IB는 뭐고 DP는 뭘까? 많은 분들이 정확한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IB라고 나와 있죠. 바칼로리아는 학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는 국제 학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P는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약자인데 디플로마는 졸업증서고 프로그램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DP는 졸업증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IBDP는 어떤 뜻일까요? 국제적인 학위를 보장하는 졸업증서 프로그램, 그중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증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국제적인 대학 입학 자격 과정이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들께서 국제 수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세 가지 꼭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IB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현황, 두 번째는 IBDP 프로그램의 특징, 교육과정과 평가 체제를 두고 말씀드릴 거고 시간이 되는 대로 입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IB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IB 프로그램은 1971년 이전에 사실은 1968년에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 이전에 한 15년, 20년 정도의 태동기가 있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7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증가 곡선이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사실 전 세계적인 그런 인지도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파란색 부분이죠. 저게 이제 DP 고등학교 DP 라인인데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만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표를 지금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6,747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DP와 중학교 MIP와 초등학교 PYP를 다 합한 숫자가 되겠고요. 그 아래에 나와 있는 하늘색 부분에 해당되는 3,403개 정도의 이 라인이 바로 DP의 라인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2010년도 이후에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IB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너무나 크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지역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도표에 보시는 제일 왼쪽은 중동,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유럽 지역을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그런 도표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속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속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표는 북미와 남미를 합한 아메리카 대륙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대륙마다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DP인데 약간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18년도, 연한 부분이 18년도 거고, 지난 부분이 19년도 건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해서도
DP가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그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보라색 부분은 이제 CP라고 해서 그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이 주로 배우고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죠. 어쨌든 저희가 속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그 가운데 부분인데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어요. 학생 수는 그 북반구와 남반구가 조금 다른데 보통 그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IB, DP를 위한 시험을 매년 치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자,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그 각 대륙별로 왼쪽에 보면 북미, 남미가 있고 가운데 아프리카, 유럽, 중동이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있죠. 그리고 이제 위에 영어로 되어 있는 스테이트는 뭐냐면 국공립 고등학교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빗는 사립 고등학교고 토탈은 이제 합계가 되겠죠.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2020년도 올해 데이터예요. 선생님이 IB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근에 검색한 내용이 되겠고 그 아래에 있는 괄호에 있는 숫자들은 3년 전인 2017년도 숫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내용에 대한 데이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추세를 보면서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또 많은 그 대륙에서 나라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중일 보겠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국공립에서 지금까지 선택한 학교가 없어요. 잠깐 지금 드리는 이 도표의 내용은 뭘까요? 전부가 다 영어나 불어나 스페인 버전이 되겠죠. 아직은 한글 버전은 이 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포산고나 사대부고나 이런 대구여고나 이런 학교들의 숫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공립에는 없어요. 사립만 11개에서 12개로 하나 늘어났고 그래서 12개. 중국을 보세요. 중국을 보게 되면 국공립에서 25개의 고등학교에서 아이비를 하고 있죠. 영어 버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국제어인 영어를 통해서 IB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립은 104개가 되고 그래서 합해서 129개 고등학교가 중국에서 IB를 선택하고 있어요. 일본은 9개, 42개, 그래서 51개. 그래서 총 합해서 한중일 합하면 192개 고등학교에서 IB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언어 지도를 잠깐만 보실래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부분을 일단 주목해 보세요.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빨간 부분들이 좀 있는 이유는 영국의 식민지 잔해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호주가 있고 뉴질랜드가 있죠. 그리고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인도 지역 보십니까? 인도 지역이 원래 힌두어지만 public language, 공식 언어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언어 지도에서 영어의 위상을 볼 수 있죠. 따라서 IB가 영어를 가지고 교수 언어를 배우는 언어를 채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 캐나다 밑에 보면 멕시코가 있고 멕시코 아래 쭉 보니까 중남미 지역이 약간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브라질이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포르투갈어가 되겠죠.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는 거의 사촌지간이니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스페인 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유럽의 스페인 지역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국가들이 전 세계로 또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또 교수학습원으로 IB가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어에 대한 그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불어를 선택하고 있고, 또 유엔의 많은 기구들의 공식 언어가 또 불어잖아요. 그래서 불어를 또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세계 지도를, 언어 지도를 보면서
영어, 불어, 스페인어 위상을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70년 동안을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갑자기 최근에 급격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은 바로 일본에서 발생을 했어요. 자, 이 표를 보면은 일본이 2012년도에 IBAP, 그러니까 아시안 퍼시픽이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고 1년 뒤에 캐비넷 디시전은 뭐냐면 일본은 수상으로 한 내각제를 하고 있잖아요. 내각에서 결정을 해요. 뭐냐면 IB 학교를 16개에서 200개로 늘리겠다. 그리고 IBDP는 국제적인 인력 자원을 위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렇게 역사를 또 왜곡하고 또 모욕했던 아베가 일본의 계획을 위해서 IB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식 패러다임을 가지고서는 일본을 개선할 수 없으니까 국제적인 명성과 평판을 갖고 있는 IB를 도입해서 일본의 교육을 개혁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발상이죠. 그리고 이제 그 1년 뒤에 IBAP 회의를 개최하고 3년 뒤에 2017년도에 요코하마에서 IB 월드 컨퍼런스, 그러니까 IB 국제회의를 또 개최를 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IBO의 티칭 랭귀지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영어, 불어, 스페인어였는데 일본어를 포함시키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동양어 중에서 일본어를 선택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 IBO가 굉장히 고심을 해요. 그리고 많은 논란과 회의와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는 최근에 이 IB, 이 교수 학습 언어로 일본어를 채택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 이 일본어로 된 IB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교육을 개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2019년도 11월 현재 76개 IB 학교가 인증을 받고 있고 또 그에 못지않은 수십 개의 초중고 학교들이 IB 후보 학교가 되어 있고 관심 학교는 수백 개 이르는 현실이 됐어요. 선생님이 이런 그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슬프고 또 답답하고 원통한 순간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일본이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도표를 볼까요? 그 다음 잘 안 넘어가지는데 네, 자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과 일본이 나와 있죠.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세계에서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자 우리가 일본이 만일에 IB를 일본어로 할 수 있다면 왜 한국어는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아주 본격적인 그런 이제 의구심과 어떤 진념과 열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그 세계 언어 지도를 봤지만 일본어는 그래도 1억 2천 정도의 인구에 훨씬 더 많은 영토를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절반이죠. 그런데 한국어로 된 IB 버전을 처음 얘기를 하니까 IBO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건 검토할 수 없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그 현재 그 인구와 그 예산 돈으로 본다면 중동의 아랍 지역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랍 지역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도 넓고 인구도 엄청나죠. 그 아랍 국가들이 내세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랍어로 된 IB를 허용한다면 엄청난 돈을 IBO에 투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발을 무릅쓰고 일본어를 채택해 줬는데 이제 거기에 더하여 한국어까지 요구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아랍 국가들이나 중국에서 반발이 심각할 거다. 이게 IBO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IB를 한국어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들과 또 관리자분들과 또 많은 분들이 IBO의 교육적인 관심과 열정을 진정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기적처럼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마치 월드컵에서 4강에 올랐던 것처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국제 바칼로리아 한국어화 추진 확정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보시면은 네 분의 인물이 나와 있는데 위에 사진에 제일 왼쪽에는 이제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뭐냐면 강은희 대구 교육감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 두 분 교육감님의 리더십과 지원과 열정에 힘입어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IB 한국어화 프로그램이 드디어 우리나라 이 땅에 론칭, 시작이 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이제 대구시 의회에서 그 서포트를 약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협정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그 담당자 분과 두 교육감님이 서로 이렇게 긴밀한 그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BO와 대구 제주교육청의 협의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IBTP는 9가지 이수 영역이 있어요. 교과 6개, 코어 핵심이라고 부르는 3가지. 그런데 그 3가지, 즉 그 9가지를 본다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예술, 지식론, 소논문, 그다음에 창치활동 이렇게 있는데 7가지를 모두 한국어로 이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영어는 영어로 하자. 그래서 영어 외에 한 과목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술 분야에서 드라마, 그러니까 영어로 대본을 쓰고 퍼포먼스, 연기를 학생들이 하는 드라마를 영어로 가르치는 요 2개만 영어로 하고 나머지 7개는 한국어로 해도 좋다. 한국어로 수업을 하고 한국어로 시험을 보고 한국어로 평가를 받는 요 체제를 허용해 주자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고 또 사회에 진출하고 교육에 대해서 탐구하게 되면 이런 일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기적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중3인 여러분들이 2023년도 11월쯤에 만일에 대구 외고나 포상고나 사대부고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아마 2023년도 11월쯤에 첫 대입 시험을 치를 텐데 그때 그 한글화 과목을 보면서 더 추가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 2023년도 11월 달은 그 IB에서도 주목하고 또 서울대나 연대 고대와 같은 카이스트와 같은 대학에서 졸업생들의 추이를 지금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어 IB 프로그램의 의의를 잠깐만 살펴본다면 지금 모국어인 그러니까 자신의 모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이렇게 허용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9개 중에서 7개는 한국어, 2개는 영어 그랬잖아요. 이렇게 허용해 주는 나라는 세계 IB 국가 중에서 독일, 일본, 대한민국 3개 나라가 유일해요.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리고 수업과 평가, 선생님들의 연수 모두를 다 모국어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그 특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공교육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IB 수업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어니까 대한민국이 유일하겠죠. 엄청난 이 프로그램의 의의를 갖고 있는데 그 선두주자가 우리나라에서 사대부고와 대구외고와 포상고가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분들을 요 새 학교에 진학을 시켜서 요 IB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만들고 대학을 진학하게 하신다면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이 가장 이 선구자적인 그리고 제1기라고 하는 이런 영예를 안게 되는 대열에 함께하는 거예요.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IB일까? IB가 아까 그 도표를 보셨죠?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로 증가하고 있는 IB를 왜 사람들은 왜 IB 그럴까? 왜 IB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그 핫 이슈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구 절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약 4년 전에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어요. 그때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이때 그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모인 이 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그 보고서의 이름이 직업의 미래였어요. 이때 직업의 미래의 내용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미래 고용시장이 엄청나게 변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봇, 인공지능, 생명공학, 3D 프린팅 이걸로 인해서 고용의 구조가 바뀌어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15개 국가에서 올해까지 200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데 7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더 되죠.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미국의 데이터 분석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직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위기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이 문제 해결을 뭘로 보고 있느냐? 바로 교육을 해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만이 이 4차 혁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로 문제 푸는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람 관리, 협동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뽑은 거예요. 데세코와 OECD라고 하는 2030 프로젝트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 학생들에게 역량이 필요한데 그것은 변혁적 역량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변혁의 내용을 교육이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치 않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젊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대학 간판 자체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 어디에서든 통할 수 있는 진정한 실력, 거기에는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외국어, 국제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IB 교육과정은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데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이 국내외 많은 분들의 공감대예요. 자, 그러면 사례들을 볼까요? 자, 후쿠다 세이지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인 교육학자예요. 일본 분인데 핀란드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주 저희가 깊으신 분이에요. 지금 세계는 왜 IB에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세계는 역량 중심으로 크게 변하고 있는데 세계 교육계의 모든 시선이 지금 IB에 쏠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아까 IB 증가 곡선 보셨잖아요. 엄청나게 다이내믹하게 IB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타임지의 기사는 2006년도에 지금부터 14년 전에 이미 표지 모델로 21세기의 교육 역량을 키워나갈 메인 출구로 IB를 선택해서 그것을 커버 인물화했어요. 선생님이 2006년도에 이 기사를 읽고서 굉장히 감동과 충격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이 가볍게 접했던 이 IB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 타임즈의 기사였어요. 이미 국제적으로 이 IB에 대한 이 이슈는 많은 지식인들과 또 많은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된 거죠. 이 편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핵심만 얘기하자면 그래요.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 객관식 시험을 봐서 그러니까 오지 선택이든 사지 선택이든 객관식 시험을 출제해서 대학 시험을 치르고 학생들을 뽑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해요. 사실 미국도 물론 객관식이 있긴 하지만 그 미국에서 보는 SAT 시험은 우리나라 수능 시험과 조금 이렇게 달라요. 양상이. 선생님이 그 SAT 수업을 해보긴 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시험을 볼까요? 영국,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미국의 AP, 호주
다 주관식이고 단순한 주관식이 아니라 논술형이에요. 장문의 에세이를 쓴다든가 그리고 그 2시간, 3시간 동안에 한 문제를 서술해 나가는 형태로 출제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꺼내는 공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잔뜩 외워가지고 그냥 단시간 내에 소화된 것을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집어넣는 공부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IB는 어떤 쪽이냐? IB는 바로 꺼내는 공부의 대표적인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하버드나 옥스퍼드를 포함해서 또 아시아의 가장 유명한 싱가포르의 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그다음에 홍콩, 그다음에 일본의 도쿄대학, 또 수없이 많은 유수한 대학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3,300개 이상의 대학들이 이 IB 점수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IB가 영어, 불어, 스페인어 버전이라고 했는데 그럼 한국어 버전으로 된 점수를 하버드도 인정해주고 예일도 인정해주고 옥스퍼드도 인정해주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IB가 한국어로 된 IB 프로그램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권유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IB 점수를 갖고 있으면 전 세계 대학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IB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킹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요새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용어에 익숙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고교 학점제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죠. 그런데 이 IB 교육과정은 학생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차 혁명 시대에 IB를 중요한 선택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교 학점제의 취지와 부합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 학생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부모님들은 엘빈 토플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물결을 쓴 분이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달 정도 체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국의 곳곳을 살펴보셨는데 한국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15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지식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에 충정 어린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IB는 어떨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피사를 해보면 교수님이 있는 학교에서도 이 피사에 샘플링이 돼서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학, 읽기, 과학의 순위는 세계적인 순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성적 말고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내적 동기라든가 효능감이라든가 자아 개념을 조사해 봤을 때 우리는 OECD 국가에서 거의 꼴찌예요. 공부는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IB는 이렇게 행복감을 줄 수 있고 또 엘빈 토플러가 비판하는 무의미한 지식을 벗어날 수 있는가?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IB를 선택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 바로 이러한 것도 고려사항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선생님이 연구해 보니까 70년 동안 많이 변화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2015, 그 이전에는 2009, 그 전에는 또 그 버전, 또 다른 옛날 버전, 9차, 8차, 7차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1차까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교육과정이 있었고 입시는 거의 해마다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IB 이 패러다임은 70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IB를 선택했을 때 많은 부모들이 학생들이 걱정하는 이 유동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IB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장점으로 또 이 사항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 서울대의 총장님께서 하는 한마디는 우리나라의 200개 대학의 거의 뭐라 할까요? 마치 집안으로 본다면 아버지가 하는 메시지와 같잖아요. 근데 그분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제 밑에 부분 보세요. 교육제도를 모두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한 번에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다만 일부 교육청에서라도 IB를 도입한다면 교육정책의 큰 틀을 바꾸지 않더라도 한국 교육을 개선할 수는 있다. 그 일부 교육청이 바로 뭐냐면 제주도와 바로 대구 교육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서울대는 이 IB를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충분히 입시에서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거예요. 서울대가 가면은 연대, 고대가 그대로 있을까요? 따라가죠. 또 서울대 못지않게 이 IB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대학이 바로 카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입시에 대한 불안에서 상당히 이런 말들은 위로가 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요. 실제로 서울대는 IB와 연계한 입학 전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도 작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훨씬 더 많이 진전이 됐겠죠. 실제로 그 대학 입학본부에서 이 IB 졸업, 아까 1기 졸업생이 2023년도 11월 달에 시험을 보고 2024년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잖아요. 이 시기에 맞춰서 특히 뭐냐면 그 한국어로 된 IB 프로그램이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경기 외고나 충남 삼성고의 버전은 영어 버전이에요. 근데 그 버전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서울대에 이미 수시로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표에 그 표에 잠깐 녹색 부분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서울대나 연대, 고대 그리고 카이스트를 진학할 때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대학이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대학들도 훨씬 더 많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대학에 대해서 큰 걱정 없이 준비를 해가면 또 대학들도 더 준비할 수 있고 점점 더 이게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되고 대구에서의 성공이 앞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이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은 선생님이 그 IB를 공부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대학원에서 이 IB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10년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IB를 그 연구하면서 그러면 그 10년 동안 연구한 것을 하나의 질문으로 묶으면 뭐가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정리한 질문이에요. 21세기의 국제적이며 다양한 문화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의 진로 및 공부적성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수준과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고 장기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체제이고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정과 평가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가? 뭐가요? IB가. 이랬을 때 선생님의 답변은 yes.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줄 보세요. 국제적이면 다양한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만 얘기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국제적이란 말에 대해서 잠깐 의미를 부여할게요. 우리나라는 세계 GDP가 약 9위에서 한 13위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250개 국가에서 9등이나 13등 사이면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9등, 13등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실력 있는 우리나라가 2등과 3등 사이에 끼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디죠? 중국과 일본이에요. 그리고 1등이 지금 미국이잖아요. 1등 나라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핵이 또 있죠.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이 생존을 위해서는 국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제적인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역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익, 그러니까 100조나 200조를 두고 미국 대표, 유럽 대표와 영어로 맞짱을 뜨기 위해서는, 또 논리로 맞짱을 뜨기 위해서는 어때요? 실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실력을 기르는데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바로 IB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B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총론에 저렇게 붉은 글씨로 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때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 바로 뭐냐면 IB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을 다 연구해 봐도 명색이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과정 총론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각계 국가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성과 평판을 인정받고 있는 바로 IB 교육과정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IB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선택과 운영의 문제예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IB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집중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왜 IB인가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길었죠.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이 수업이 45분 수업이죠. 그리고 이제 단축 수업하면 40분인데 이미 이제 한 1교시 분량이 이제 끝났어요.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2교시 이제 수업을 시작한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교시 수업 주제는 뭐냐면 그럼 도대체 IB가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